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또 어처구니 없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경북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벌어진 참사를 보면서 언제까지 이런 황당한 사고가 되풀이돼야 하는지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족들에 대한 위로와 부상자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무책임한 적당주의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정치내비게이션,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봄을 맞게 된다는 절기인 우수입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9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7시 8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기자회견장에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사퇴 촉구와 관련해서 민주당 김현미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입니다. 현재 안홍철 사장의 트위터 계정은 독다방 DJ입니다. 그런데 이 계정을 작년 12월 5일, 그러니까 투자공사 사장에 임명되기 바로 직전에 계정을 폐쇄하였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것은 폐쇄된 계정이 다른 데에서 리트윗된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복원한 건데요. 독다방 DJ 계정을 지금 복원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지가 앞으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트위터에 올린 글만으로도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안홍철 KIC 사장을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는 안홍철 KIC 사장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KIC 사장은 KIC 내부의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통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이 KIC 사장 임명에 아주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인물이 KIC 사장에 임명된 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따라서 KIC 사장 안홍철 씨가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저희 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의 결정으로 교육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애초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불렀던 이런 사건이 이제는 중국 공문서 위조 사건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 문서들이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겨레 21의 김혜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병세 장관이 한 얘기를 좀 살펴봐야겠죠. 예,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죠. 윤 장관이 여기에 출석해서 관련 답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이 주선양, 그러니까 이 중국의 심양이죠. 우리 말로 읽으면 심양 총영사관에서 중국 쪽의 3건의 기록을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윤병세 장관이 우리 총영사관이 중국 쪽에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박병석 의원이 다시 이 영사관이 중국 당국에 정식으로 요청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 장관 얘기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서 샤냥 총영사관이 입수한 문서는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이 발급 사실 확인서 한 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3건인데 한 건뿐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외통위에 출석한 이종관 재외동포 영사대사가 또 비슷한 관련 답변을 하는데요. 이 문서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또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위조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문서가 3건인데 그중 한 건만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받은 거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런 셈이죠.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영사부, 우리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지난 13일에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이 서울 고법에 공식 회신을 하면서 위조됐다라고 밝힌 공문서가 3건입니다. 화룡시 이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이 있고요. 그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유 씨가 이 2006년 5월 27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6월 10일 중국으로 나왔다 이런 내용의 기록인데 이게 뭐 편의상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입경 기록을 틀림없이 발급했다라고 하는 이 화룡시 공안국의 확인 조회서 이거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 씨와 변호인 쪽에서 또 제출을 한 이 정황 설명서가 합법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의 답변서가 있는데 이게 또 뭐 이렇게 편의상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1, 2, 3번의 문서가 위조됐다고 지금 중국 쪽에서 밝힌 공문서들인데 네. 윤병세 장관 설명은 2번, 다시 말해서 출입경 기록 확인서만 검찰 요청에 따라서 이 심양 영사관이 중국에서 발급받은 거지 나머지 1번과 3번은 심양 영사관이 모르는 그런 문서라는 얘기입니다. 그 검찰과 국정원은 문서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수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검찰과 국정원은 1번과 3번 이 나머지 2 공문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심양 주재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들은 모두 검찰과 국정원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인 거죠. 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검찰이 지난해 11월 12일 항소심 재판 때 변호인 쪽과 이 출입경 기록의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서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잇따라 제출했던 그런 자료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서들이 위조된 것들이라고 했는데 외교 라인을 거치지 않고 우리 국정원 손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국정원은 이걸 어디서 입수를 했을까요? 그 이제 미스터리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이 규명돼야 하는 건데. 적어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게 공식적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입수한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 국정원이 직접 지금, 위조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거고요. 국정원이 이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 공문을 확보했다거나 아니면, 국정원이 직접 문서를 꾸며냈을 가능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규명돼야 될 부분은 이 국정원이 두 가지 공문의 중국 쪽 발급기관이 화룡시 공안국 그리고 이 삼합 변방 검사참 이 일종의 세관 형태인 거죠. 이 두 군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진짜로 공문을 이 비공식적으로 발급받아서 진짜 공문을 발급받긴 발급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조를 한 건지 아니면 발급도 받지 않고 직접 공문 양식을 비슷하게 꾸며 만든 건지는 조사를 확실히 해봐야겠죠. 어쨌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국정원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공문을 확보했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관 재외동포 영사대사가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1, 2, 3번 문서 중에 2번 문서 윤병세 장관이 이 심양총 영사관 통해서 입수한 그 검찰에 전해진 거라고 밝힌 이 출입경 기록 확인 조회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윤 장관은 대검 요청을 받고 심양 주재 한국총 영사관이 화룡시 공안국한테서 발급받은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 경로를 거쳐서 발급받은 문서가 검찰이 실제로 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피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영사관이 받은 것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게 공문이 일치한다면 이 화룡시 공안국에서 뭔가 위조를 해가지고 발급했다는 사실이 뜻이 되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영사관이 받은 것과 검찰이 제출한 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 또한 이 화룡시 공안국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공문을 심양 영사관에서 위조해서 검찰에 보냈을 그런 가능성도 생기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위조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면 이 실제로 실제로 발급받은 정식 화룡시 공안국 문서 내용은 검찰이나 국정원에 불리한 그런 내용이었을 것으로 유추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이 부분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은 외교부에도 의혹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양 영사관과 이 국정원의 일종의 좀 남다른 관계에 주목하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9월에 심양 영사관의 협조라는 용어를 썼는데 협조를 받아서 서로 다른 내용의 유호성 씨 관련 출입경 문서 3종, 3가지를 구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디서 발급받았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요. 국정원은 이 출입경 기록을 나중에 한 차례 바꿔서 다시 제출합니다. 이때도 심양 영사관 협조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 지금 이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상황인 거죠. 네. 두 번째 제출된 거에 대해서. 외국에 주재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많은데 이 정식 영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교 관례상 허용된 영사 자격으로 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보고서 형태인 영사 증명서를 작성해서 국정원 본부 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심양 영사관의 협조라는 게 이 외교 라인이 아니라 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직원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은 확인을 하지 않고 국정원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공식적이거나 정상적인 외교 라인을 거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이 비선으로 어떻게든 확보한 문서들을 지금 법원에 증거로 내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검찰로서도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유우성 씨 재판에서 이 변호인은 국정원과 이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들에 대해서 이 불법 자료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상황인데 여기에 부합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대검찰청은 어제 이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을 하겠다면서 진상조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조사팀에서는 공안부 검사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검찰이 국정원한테서 넘겨받은 공문을 충분히 이게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진짜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도 이걸 이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은 검찰로서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명 작업은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왜 화룡시 공안국이 등장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화룡이 화합할 때 화자에다가 이 용을 쓰던데, 네. 중국어로는 허룽이 되겠죠. 근데 유우성 씨 가족의 현 주소지는 중국 연길시입니다. 연길시입니다. 탈북한 뒤에 중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것이 연길인데, 유 씨가 지금 2006년 5월 27일 이후에 북한을 드나드는데 이용했다고 검찰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합변방검사참, 이거는 용정시에 속하는 곳입니다. 네. 검찰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합세관의 관할지가 화룡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과 다른 거죠. 왜 국정원이 화룡시 공안국에서 이 연길에 살고 있는 유우성 씨 기록을 발급받았는지는 이상한 거고, 또 용정시 소속인 삼합세관에서 또 발급을 받았는지도 또 이상한 거죠.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 대대장은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저희 한겨레 인터뷰에서 화룡시는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없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을 보면은 화룡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과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네. 이걸 보고서도 좀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우리 부서 이름을 틀리게 쓴 미조 공문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 명칭은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 대대인데 출입국 관리과라고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좀 이상했다는 거죠. 그 외교 문서인데 팩스 4본만으로 제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재판부에 화룡시 공안국 회신 공문의 원본이 아닌 이 팩스 4본만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외교 공문인데 왜 원본도 없이 팩스 4본만 지금 내고 있는지 검찰은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팩스 공문이 두 차례 제출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과 13일에 같은 이 공문을 두 번 제출을 하는데, 처음에 제출한 공문에는 팩스 발신 번호가 이 심양시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제출한 공문에는 화룡시 공안국으로 찍혀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공안국이 팩스 발신 번호를 잘못 찍어 보내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룡시 공안국 공식 팩스 번호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상식적으로 팩스 보낼 때 발신 번호를 따로 지정을 안 하지 않나 싶은데요. 유우성 씨 변호인 쪽에서는 누군가 위조 문서를 심양시에서 팩스로 보냈다가 발신 지역 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고 다시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우성 씨 변호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화룡시 공안국과 관계 있는 국정원 직원이 화룡시 공안국 몰래 만든 위조 문서 아니냐, 이렇게 아닌지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 사건이다라면서 지금 검찰과 국정원 등의 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저께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외 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오늘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던 집회 이름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 조작 사건 규탄 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 대회, 이렇게 길어진 건데, 이 유우성 씨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불법 행위 규탄, 그리고 여당이 거부하는 특검 관철을 위한 이 장외 여론전에 다시 나서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이 의원 전체가 집회에 이렇게 나서는 거는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상규명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 광화문 거리 행진을 한 이후에 3개월 만의 일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또 이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쪽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고, 그러면 새누리당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거 좀 과한 것 아니냐, 야당의 좀 무분별한 정치 공세 아니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중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위조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위조의 개념이 뭔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조작됐다는 건지 명확치 않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쪽에 협조가 있어야지 확인이 가능할 텐데 중국 당국이 적극 나선지는 미지수 아니냐 좀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까지도 포함된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서도 또 이 검찰이나 국정원이 문서를 입수했다는 이 정상적인 루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또 얼마나 밝혀지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과 외교부가 입을 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 진상조사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여권에서 나오는 관측인데요. 어쨌든 뭐 여야가 이 문제로 다시 대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 직접 중국 심양주재 영사관에 의원 일부를 보내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대 이사장의 박상증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법에 근거한 기관장 인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박상증 목사는 지난 대선 때 TV에 나와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오전 7시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